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오후 중국마 그런데 굉장히 화창해요. 네, 중국마음으로 찾아온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찔링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같이 이제 사칭주의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1억 2천에 돈을 넣었는데 사라졌다. 경찰에 전화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보통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제 이름으로 만든 방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 그런 일이 옛날에.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갔다. 뭐 하나 이놈들 뭐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바람잡이가 한 50명쯤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막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왜 홀리? 모르겠어요. 저희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오늘도 1억 2천 정도 떼이신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벌써 몇 번째야. 어떡해. 와, 그냥 돈을 저희한테 그냥 맡기시지 왜 그런 데다 현금을 달라 그러면 현금을 든대요. 아니, 저희는 증권사라는 걸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 계좌는 자기 계좌예요. 네, 자기 계좌. 맞아요. 남의 계좌 아니에요. 내 계좌거든요. 내 계좌에서 내가 입출금이 가능한 내 계좌예요. 은행 자기 계좌처럼. 그런 데만 거래를 하니 절대 속지 마시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서버들 다 외국에 있어. 옛날에 캄보디아 난리 난 거하고 같은 항상 개념이야. 방송 시작 때 이렇게 명확히 네. 가이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세 번째, 지금 최근에만 세 번째예요. 벌써 몇 억이야 이게. 그래서 제발 여러분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엇갈렸죠?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 상해 종합지수 0.14% 상승, 심천 0.5% 상승, 창업한 1.01% 상승, 과창 50 0.14% 상승.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홍콩 항생 0.04% 상승, 항생 테크 0.02% 하락. 네네. 오늘 또 지수 자체는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목을 보시면 상해 종합 월 강보, 화 약보, 수 강보, 오늘 목 강보. 네.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기준으로는 월요일 1% 하락, 화요일 약보, 수 강보, 오늘 목요일 강보. 네. 중간중간에 업종이나 테마, 개별 종목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게 있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이번 주 내내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은 주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한국에도 PCB 종목이 많잖아요. 중국에도 PCB 업종 지수가 한 4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한 3개만 아시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중국의 3대 PCB 종목이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002463 한자가 호전. 요 호는 상해의 별칭입니다. 호전 오늘 3%대 상승 마감했고요. 다음 그림은 그 3대 종목 중에 두 번째 한자를 보면 심남전로 002916 오늘 7%대 급등했고 오늘 캡처한 거는 장 마감 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벙딩홀딩스 002918 이 종목은 1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별 급등한 종목이 많은데 그리고 아까 1, 2, 3번 종목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주요 고객이 엔비디아, AMD, 화웨이, ZTE,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큰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두 번째 그 심남전로는 어디에 많이 납품하냐면 항공, 우주, 방산 쪽에 들어가는 PCB. 왜냐하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국유 기업인 중국 항공공업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항공, 우주, 방산 쪽이랑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요. 세 번째 아까 002938은 PCB 매출의 기준으로 글로벌 1등인데 주요 고객 중에 애플, 그리고 전자, 부품, 자동차, 서버 이쪽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세 종목 모두 좀 초점을 맞춘 분야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PCB가 왜 올랐냐면 주로 한 세 가지 때문인데요. 우선 1월 16일 지난주에 그 화면을 보시면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PCB 종목인데 300476 승겐과기 이 종목은 주로 엔비디아, 테슬라, AMD, 인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한 지금 한창 그 연간 실적 시즌이잖아요. 잠정치 발표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한 게 2025년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 260% 증가에서 260%에서 295% 증가할 것으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회사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대부분은 잠정치가 안 나왔고 하나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첫 스타트가 괜찮았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 종목은 시총이 너무 작아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PCB를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종목도 오늘 10% 상한가인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마찬가지로 2025년 연간 실적 잠정치가 나왔는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대비 655%에서 871%. 야. 그래서 작은 종목일수록 뭔가 호재가 있으면 더 급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 그거 좀 큰 종목이랑 어제 장 마감 나온 요 너무 작은 보잘거 없는 이런 종목 두 개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그 이름 될 만한 대형주도 이제 곧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잠정치가 나올 텐데 이런 분위기로 가면 다 실적 좋게 나온다. 네네. 그래서 오늘 PCB가 다 급등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 중에 브레스마크라고 전자산업 위주로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인데 2024년 글로벌 PCB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2025년에는 6.8% 증가. 물론 다른 뭐 고성장 업종에 비해서는 5, 6%대는 좀 너무 무난한데 그래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AI 붐의 그런 수요에 따라서 AI용 서버라든지 고성능 컴퓨터, PCB 시장 규모가 이제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오늘 PCB 급등한 종목이 많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업 우주인데요. 네. 상업 우주 중국 증시중 상업 우주 업종 지수인데 딱 그 고점이 1월 12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 12일 장 마감 후에 15개인가 16개 상업 우주 로켓 관련 종목이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100% 이상 올라서 너도 나도 투자자들 너무 과열이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고점을 찍고 좀 조정세가 보였는데 오늘 중국 증시 중 상업 우주 업종 지수가 3%대 상승했습니다. 네. 물론 기술적인 것도 좀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쪽은 기사를 보셨겠지만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스페이스X가 이제 IPO 준비 중이잖아요. 뭐 7월까지 IPO를 마무리. 그러면 미국 쪽에 상업 우주 관련 호재가 있든 중국 쪽에 있든 중국에 상장한 상업 우주 관련 종목은 다 오르는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스페이스X 뭐 7월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IPO를 준비 중이고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상업 우주 종목도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 국내는 12월부터 1월까지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 이제 오추안이라는 위성 발사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무려 3번이나 재사용 로켓을 다 발사했는데 3번 다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회수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는 호재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3일에 그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회수 때 실패한 그게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3월 또는 4월에 다시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스페이스X의 경험을 살려봐도 많은 실패를 겪고 그중에 점점 성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체감도가 예를 들어 예전에는 중국이 뭐 위성 발사든 또는 2024년에 달 뒷면 토양 샘플 채취한 거든 아주 신중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거의 100% 성공률을 달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는 상업 우주 테마 관련해서 민간 자본이든 정부 자금이든 지원하는 자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실패 많이 해도 그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도 돈은 계속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지오추안 위성 발사 센터는 육지에서 발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지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 해상에서 스페이스X 보면 맨날 해상에서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해상 발사를 준비 중인데 육상에서 발사
발사하는 거는 내몽고 자치구 지오권 위성 발사 센터에서 하고, 근데 해상에서 발사하는 거는 한국이랑 가까운데 그 산동성 있잖아요. 산동성에 지금 해상에서 재사용 로켓을 발사하는 그 공간 인프라를 지금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육지에서든 해상에서든 다 발사할 수 있다. 이게 중국 국내 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중 상하 우주 테마 지수가 3% 상승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대표주 4개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항천전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항천전자인데요. 600879 오늘 항천전자 6%대 상승했고,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위성 600118 오늘 3%대 그 상승, 그리고 이어서 중국 위통, 중국 위성은 위성을 만드는 기업이고 중국 위통은 그 위성을 상업화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위통 601698은 7%대 상승했고, 이어서 엔진이랑 핵심 부품을 만드는 항발과기 600391은 오늘 1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게 중국 국내 호재가 있든 뭐 스페이스X 해외 호재가 있든 다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화면에는 없지만 오늘 그 한국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작년 그 춘절에 엔비디아 중국 법인 행사 때도 엔비디아 CEO 젠슨황이 중국 지사에서 춘절 맞이 행사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그 중국 지사의 춘절맞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북경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춘절 연휴는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방문할 때 그냥 방문으로 끝날지 아니면 중국 상무부 사람이나 많은지 그때 가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의 모어스레즈를 비롯해서 국산 AI 칩의 주가의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어스레즈는 강보합 마감, 메타X 소폭 하락 마감 0.7% 하락 마감, 비런 테크놀로지 오히려 2%대 상승했고, 캠브리큰 약보합 마감, 해광정보 영문명은 하이건 약보합 마감, 그리고 파운드리 SMIC 0.7% 하락 마감, 대체로 좀 미지근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모어스레스나 메타엑스나 비런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한 AI 칩 종목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거에 추가로 아직 더 IPO 준비 중인데 2026년부터 27년 2년 동안은,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 27년까지는 이제 상업 우주 관련 스타트업들이 많이 상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화면이 중국어인데 이거 중국어 모르셔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상장 준비 중인, 이미 실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의 재사용 로켓 종목만 해도 1, 2, 3, 4 5개가 있고요. 이게 다 아직 비상장인데 네네.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서 이제 2027년 상반기 상장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재사용 로켓이 있고 또 위성이 있잖아요. 네. 위성도 핵심 부품이 있고 제조가 있고 또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세 개도 마찬가지로 위성 제조랑 운영 관련해서 IPO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네. 그럼 요 네. 두 개만 합쳐도 한 8개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자체는 미지근했는데 상업 우주랑 PCB 좀 급등했고, 반도체 종목은 좀 미지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서방구 위주로 주로 언급했잖아요. 중국 네네. 관련해서는 별 내용 없고, 근데 지금이 2월이고 2월에 춘절 연휴가 있고 3월 초에는 전인대가 있고 4월에는 아직은 100%까지는 안 돼, 거의 트럼프 미 대통령 방중으로 지금 거의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중국 외교부에서 그게 아주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실제로 확정하고 그 날짜 3, 4일 전에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100%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만약 4월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하면 어떤 건 위주로 협상할 거냐. 그래서 중국 현지 그 정보를 취합해 보면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게 있고 중국 쪽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관세와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말에 APEC에서 G2 양국 정상이 많아서 미국 쪽에서 그 많은 관세를 처리했잖아요. 근데 완전 2018년 트럼프 1기 때까지 그 수준까지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지금 원하는 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펜타닐 관세가
펜타닐 관세가 10%인데 요 10%는 기존의 기본 관세 10%에다가 펜타닐 10% 그러면 2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요 10%까지 빼줘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펜타닐 관세 외에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100%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고 네. 그 외에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해상 클레임, 일부 광물, 일부 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아직도 고관세 매기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지난주에 캐나다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그 캐나다의 100%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잖아요. 네. 그래서 6.1% 최고 관세.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301 관세라는 이른바 이런 명분으로 몇몇 중요한 산업에 대한 관세 이것도 철회하라. 네. 또는 일부 완화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국이 그 수출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미국이 그 제재 리스트에 중국 기업이 5,000개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개를 제가 쭉 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뭐 테크랑 관련된 기업인데 그게 미국 쪽에서 일할 뭐 대학 안에 뭐 연구기관도 있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기업이나 연구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마도 그 수천 개 이상의 그 제재 리스트를 많이 뭐 어떻게 타협하라. 이거 세 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뭐 만약 미국 쪽에서 100% 타협하지는 않겠죠. 만약 100% 타협하면 그냥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뭐 타협점을 탔겠죠. 그러면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히토류, 희소금속 그리고 대도. 그러면 미국 쪽에서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도랑 히토류겠죠. 대도의 경우에는 중국이 매년 해외 각국에서 수입하는 대도 총량이 한 1.05억 톤 정도 됩니다. 네. 1.05억 톤 그냥 간단하게 1억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수입하는 대도는 그 소비자 식용보다는 그 사료나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용으로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 많이 먹고 근데 1억 톤으로 치면 옛날에 관세 전쟁이 없었을 때는 그 중에 한 25% 정도를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근데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이 히토류랑 대도를 지렛대로 사용했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요 1.05억 톤 수입에서 미국산이 800톤밖에 안 돼요. 네. 아주 그냥 뭐 10월 달인가 11월 달까지는 아예 안 네, 사줬잖아요. 아예 네. 중단했다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제재 조치를 아직은 중국 입장에서는 타협점에 달하지 않았으니까 대도를 그냥 한국식 표현을 찔끔찔끔씩 네,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히토류가 있고 희소금속이 있는데 히토류는 경히토류 외에 중히토류 그 7가지 네. 그거는 미국의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민간 기업에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 통제 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때 공급하는. 근데 방산 쪽에 관해서는 아직은 많은 부분이 수출 금지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방산이랑 그 중히토류 그게 다 방산이랑 첨단 산업이랑 직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타협점. 그리고 히토류 외에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런 거는 히토류는 아니지만 희소금속. 요런 희소금속도 중국의 통제력이 한 80% 이상인 요런 아이템이 많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이랑 방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4월에 G2가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4월 그리고 그 작년이랑 재작년을 보면 특히 작년엔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6개월이나 뭐 12개월이나 18개월 정도를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중에 뭐 12개월 연장인 것도 있고 18개월 그러면 12개월 연장이면 작년 10월 말에 만났으니까 11월부터 발효되잖아. 그러면 올해 11월까지가 또 그 연장 막 데드라인이 돼요. 그러면 또 4월에 만나서 또 그걸 뭐 일부 연장해 주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4월에 아마 뭐 G2 정상 간에 어떻게 협의를 볼 가능성 어떤 식으로 뭐가 나올지. 네네네. 예, 그게 또 다른 나라와의 산업이랑 연결되면 또 누가 유리하고 또 누가 불리할지. 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직은 내일 금요일이 남아 있지만 지수 자체는 아주 좀 재미가 없었죠. 네네. 네. 네. 아직은 좀 테마주 위주로 좀 그리고 AI랑 관련된 종목 테마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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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폭등한 놈들은 꽤 많네. 그럼 네. 반대로 떨어진 놈도 꽤 많다는 얘긴데 그러면? 네.
근데 떨어진 거랑 상승한 거랑 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상해종합 지수는 또 재미없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가 오르면 또 그 과창 50 지수가 오르고 뭐 상업우주 오르면 또 심천 이게 그냥 전체가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일부 파트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네. 시장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추위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운 날 그래도 좀 상쾌한 날씨입니다. 춥지만 상쾌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걸어 다니신다면 견딜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도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찔링 선생님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그리고 그 리딩방 속지 마세요. 그거 진짜 속지 마세요. 그냥 네. 그런 거는 아까 방송 시작 때도 그 문구가 적혀 있는데 없습니다. 그거 진짜 속지 마세요. 네. 아, 저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생돈을 그게 한 달에 그거 보통 돈이 아니라 200만 원씩 갚으면은 6년 갚아야 되는데 6년. 아유, 끔찍합니다. 네. 자, 힘내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오후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안녕.